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반에 접어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놀부방송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한동훈 후보 캠프는 어대한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끝내버린다. 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그 친윤계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간 단일화가 된다면 한동훈 후보의 승리를 저지할 수 있다라고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대안이라는 대세론과 어대안을 꺾을 수 있다는 대역전극에 대한 확신과 주장이 맞붙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대명으로 굳어진 민주당 당대표 선거 참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흥행몰이에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죠. 네, 이런 사이에 김두관 의원이 출마를 하겠다,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뭐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그 민주당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국민의힘은 지금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7월 23일이면 그 국민의힘의 그 1차 경선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것입니다. 해서 오늘 이게 놀부 방송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에 대해서 수합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사저널에서 분석한 기사를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각 강점은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가, 기회, 의협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수합 분석 한동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강점 요소를 한번 보시죠. 젊고 유능한 이미지. 네. 젊고 유능하죠. 예. 1997년생, 1973년생이죠. 가장 젊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 정치적 선면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그런 약점을 좀 가지고는 또 있습니다. 예?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그 위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어차피 그 이 당내 선거는 전당대회는 이 조직 선거라고도 다들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한 그 조직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은 심각한 그 약점으로 지금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후보는 그 당대표 후보의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최혜병 특검법을 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조건으로 해서 제3자가 지명하는 조건으로 해서 뭐 민주당의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 한동훈과 비한동훈 1대 3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윤 대 친윤 구도가 명확하게 이제 설정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점이 한동훈 후보에게는 강력한 이 오염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비윤이라는 그 선명성은 얻은 것은 강점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친윤과 영남 세력의 강력한 지금 비토를 받고 있죠. 자칫하면은 이 최혜병 특검법 때문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도 있습니다. 또 그 윤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 이것은 오히려 한동훈 후보한테는 기회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여론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60% 이상을 지금 웃도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동훈 후보에게는 오히려 기회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후보의 약점, 그러면 이제 단연코 앞서는 것이 이제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 뭐 일약 스타로 그냥 응? 연예인처럼 등장했던 한동훈이기 때문에 이런 그 지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내 그 세력이 부족하다. 응? 이렇기 때문에 당내 선거가 조직 선거로 치러지는 그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예, 극복할 것인지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디안이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그 배신자 프레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과연 1차 투표에서 1위를 과반을 차지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한동훈 후보의 그 대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그 원희룡 후보를 한번 보시죠. 음? 원희룡 후보가 이제 6월 22일 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전날 들릴 말에 의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이제 6월 22일 갑작스럽게 누구도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6월 23일 출마 선언은 뭐 가히 나는 윤심을 얻고 있는 당대표 후보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했다라고 할 수 있는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윤심. 그렇게 보면 이제 원희룡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예, 강점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지금 원희룡 후보는 친윤계와 그 영남 등 당내 주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고 또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영남하면 국민의힘의 뭐 한 40%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에, 있죠. 이 영남이 표가 만약에 원희룡 후보에게 결집한다. 이건 뭐 확실하게 원희룡 후보가 갖고 있는 기회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당정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뭐 수직적 관계다라는 그 불만이 꽤 있었죠. 그 국민의 내부에서. 이러한 그 윤심에 대한 당정 관계에 대한 반감. 이것이 원희룡 후보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잘 되면 강점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약점이 될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것이 바로 윤심을 표방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에게는 매우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 각종 그 뭐 인터뷰나 뭐 이런 그 발표 자료에서 원희룡 후보는 누구와도 연대하겠다, 열려 있다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단일화를 염두에 둔 제스처죠. 응? 아까 그 서두에 친윤계가 단일화를 전제로 한다면 1차에서 원희룡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이것은 뭐 확실한 예? 관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예측하건대는 원희룡 후보와 아마 그 윤상현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투표에서. 아니 뭐 제 예측입니다. 이거는. 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인천 계양을 해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죠.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당대표를 살직을 했으니까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 인천 계양에서 붙었죠. 그래서 원희룡 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항마다라는 이제 예, 닉네임이 붙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원희룡의 득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심의 지원이 진짜인가? 이재명에게
패배를 했는데 나와? 그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대항마이기 때문에 나와.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차에서 2등을 하고 나경원과 윤상현 후보 지지 세력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원희룡 후보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경원 후보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나경원 후보, 뭐 나경원, 이철규, 연대설, 뭐 이런 것도 뭐 초반에는 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나경원 후보, 윤석열 후보를 만나고 나온 어, 그 원희룡 후보가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하게 됨으로써 참 포지션이 애매하게 됐죠.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나경원은 무개파다, 개파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전당대회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2등도 아닌 3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지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나경원 후보의 그 저력은 있죠. 야인 생활을 할 때도 탄탄한 조직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았던 예, 그 나경원 의원입니다. 조직 선거의 달인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후보는 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잠재 세력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 그렇지만 또 장점도 있습니다. 어제죠, 어제. 그 김건희 그 여사가 응? 그뭐 최재성 목사의 관련 최재영인가요? 최재성인가요? 목사와 관련된 그 디올백 사건 등을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도 뭐 이렇게 사과 저기 뭐야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 그걸 씹었다. 뭐 그걸 뭐 이렇게 일반적인 용어로 일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발음은 어렵습니다. 아무튼 문자를 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원희룡 후보 쪽에서 강력하게 지금 그걸 가지고 공격 그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 한동훈과 원희룡 후보가 이제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게 되고 거기에 실증낸 그 일부 유권자들이 나경원 후보로 쏠리지 않을까. 그냥 반사적인 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경원 후보에 대한 기회 유도가 확실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나경원 후보 이의가 가능할까? 그래서 결선 투보할까? 이건 이제 관심 포인트죠. 그다음에 지금 선택하고 있는 무개파, 개파가 없다라는 전략이 과연 통할지. 저는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당내 선거, 개파 선거입니다. 예. 어쨌든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때문에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일단 윤상현 후보 보겠습니다. 윤상현 후보 일찌감치 출마 준비를 했었죠. 각 지역을 돌면서 뭐 세미나도 열고 뭐 여론전도 펼치고 지지 세력 확장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 이 중반에 접어드는 지금 상황에서 윤상현 후보는 참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약 5% 내외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5선의 중진 의원, 응? 또 탄탄한 정치 경험 이런 것은 확실히 이제 장점이 되겠죠. 강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친박계로 활동했기 때문에 영남의 친박 세력들이 과연 이번에 윤상현 후보를 지지할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윤상현 후보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어떤 정부 내에서 뭐 정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뭐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예측입니다만 저는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튼 어떤 정부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예?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놀부방송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놀부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